미국의 한 대형 공연장. 수천 개의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수많은 시선이 한 지점을 향해 모이던 그날 밤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화려한 조명도 아니었고 유명 가수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 순간이 음악계에 남았는가? 그리고 왜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무대는 분명히 어떤 경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미국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유명 가수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한국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 박서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 서 있었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과 음악의 언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팝과 트로트, 글로벌 차트와 지역의 삶, 이 만남은 처음부터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하나의 긴장이 조용히 무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이벤트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가수가 같은 무대에 서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대에는 분명한 비대칭이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지켜온 음악으로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곧 하나의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래를 해보라는 말. 가볍게 던진 것처럼 보였던 그 말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었는지는 그때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던 그 짧은 찰나, 관객석은 숨을 죽였고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무대 위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음악을 기술이나 재능의 문제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무대에서 중요한 것은 음정이나 음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무대 위에서 마주한 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삶이었고 그 중심에는 박서진이라는 한 예술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자신이 지켜온 음악을 함께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 장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가? 그리고 왜 그 고음은 단순한 고음이 아니었는가? 그 대답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할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 무대의 시작과 그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순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안고 다시 그날의 무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로, 무대의 빛이 꺼지기 전 이야기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그날 밤의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어떤 시간과 조건을 거쳐왔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 순간의 의미는 쉽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장면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맥락이 존재합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의 일상과 함께해온 음악입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직접적으로 담아내며 세대를 건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트로트는 종종 설명이 필요한 장르로 취급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라는 인식 속에 그 깊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은 호흡과 감정의 밀도로 완성되는 장르이며 긴 시간 노래를 버텨내는 힘을 요구합니다. 박서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성장한 가수입니다. 그는 무대를 장식하는 효과보다 노래 자체에 집중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화려한 장치 없이도 관객과 호흡하며 자신의 소리를 유지하는 방식은 오랜 공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고 빠르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은 대형 무대보다
현장의 공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수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가 미국 무대에 서게 된 배경 역시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 문화교류의 연장선에 가까웠습니다. 서로 다른 음악이 한 공간에 모이는 장면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무대에는 미묘한 긴장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음악의 언어가 달랐고 관객이 기대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무대 위의 중심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청은 갑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노래를 해보라는 말은 겉으로는 가볍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선이 집중된 공간에서의 요청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응답을 피할 수도 있었고 짧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그 자리를 음악으로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조건의 형성입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노래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음악의 본질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그 음악이 가진 힘을 드러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박서진은 그 요청을 도전이나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로 답하는 것, 그것이 그가 가장 익숙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관객석에는 다양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벼운 해프닝을 예상했고, 어떤 이는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대 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긴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단순한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쌓여온 맥락의 결과였습니다. 박서진이 어떤 방식으로 노래해왔는지, 트로트가 어떤 음악인지, 무대라는 공간이 어떤 힘을 갖는지, 이 모든 요소가 겹쳐진 순간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대 위의 공기가 달라진 것은 그가 노래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요청은 이미 던져졌고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마이크를 조정했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수많은 시선과 기대, 그리고 오해가 겹쳐 있었습니다. 미국의 관객들에게 트로트는 익숙한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무대 역시 팝음악의 문법에 익숙한 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래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분위기는 가벼운 긴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듯한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언제나 예측을 배반합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왔을 때 관객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이해의 지연에 가까웠습니다. 익숙한 리듬도 아니었고 예상했던 음색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은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무대의 중심은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공간의 밀도는 달라졌습니다. 장식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오직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고 단단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음정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몸의 기억이 만들어내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음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지점이었습니다. 요청을 던졌던 이유도 관객이 기대하던 순간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간은 편곡이나 장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 무대에는 그런 도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박서진은 숨을 고르고 다음 음을 이어갔습니다. 고음은 갑작스럽게 치솟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쌓아 올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달했습니다. 이때 무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들리던 작은 소음은 사라졌고 관객의 움직임도 멈췄습니다. 소리는 공연장을 가득 채웠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음의 높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넘지 못했던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경계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음은 증명이 아니라 결과였고 경쟁이 아니라 표현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관객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다른 가수 역시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달라졌고 몸의 긴장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음악의 흐름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자체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바로 환호가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은 당황이나 어색함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났을 때 비로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외의가 아니라 반응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넘어섰다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음악이 같은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의 풍경은 종종 무대 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조명이 서서히 내려가고 관객의 소리가 잦아들 때 남는 것은 기록과 기억입니다. 그날 이후 이 장면은 짧은 영상과 사진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고음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침묵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변화는 화면 밖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대기 공간은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축하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박서진은 물 한 컵을 들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면에는 막 꺼진 조명의 잔열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케이블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은 많은 이들이 보고 싶어 할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지만 이후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관계자 몇 명이 다가와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고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평가하기보다 받아들이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박서진의 태도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이미 말할 것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또렷한 장면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서 그는 악보가 놓인 테이블 옆에 서서 손으로 목을 가볍게 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들의 흐름이 보였고 멀리서 잔잔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오늘 장면을 어떻게 보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래를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이후의 반응은 예측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술보다 맥락을 이야기했고 관객들은 경쟁보다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변화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이 불렀는가가 아니라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는가로 옮겨갔습니다. 이 전환은 한 장면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팝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음악이 만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태도였고 장치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박서진이 보여준 것은 특별한 기술의 공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유지해온 방식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그 일관성은 순간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장면은 더 많은 맥락과 함께 회자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문화의 만남으로 누군가는 예술의 자율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도 한 가지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의 고음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노래를 노래답게 두는 것이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조용해졌고 기록은 남았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어떤 기준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 어떻게 바뀌는가? 이 물음은 한 장면에서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지나가고 조명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남는 것은 그날의 선택이 남긴 여운입니다. 무대는 다시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형성된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기억되는 것은 고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음에 이르기까지 유지되던 침착함과 흐트러지지 않던 태도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경쟁이나 증명이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여질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특별한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음악은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더 높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라는 기준은 쉽게 주목을 끌지만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날의 무대가 다르게 기억되는 이유는 기준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켰는가로 질문이 이동했습니다. 이 이동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오랫동안 설명되어야 하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늘 충분하지 않았고 오해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설명 대신 경험을 남겼습니다. 말로 풀어내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장르의 승리가 아니라 음악의 본질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박서진이 그 자리에서 한 일은 단순합니다. 그는 늘 해오던 방식으로 노래했고 그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일관성은 위기 앞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선명함은 상대를 낮추지 않고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대결의 서사가 아니라 선택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술가에게 결과를 요구합니다. 성과와 반응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장면은 과정이 결과를 만든다는 오래된 진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고음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태도가 순간을 지탱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놓치게 만들었는가? 한 무대에서 시작된 질문은 우리의 감상 방식과 판단의 습관을 향해 조용히 확장됩니다. 이 질문을 붙잡는 일은 단지 한 가수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는 아마도 그 질문에 답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만약 이 장면이 당신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그 자체로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그 선택 역시 하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